자, 연말 산타 랠리가 코앞입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전히 막강한 미국 시장? 아니면 요즘 분위기 좋은 한국 시장? 오늘 전문가들의 이 팽팽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누가 이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투자자들은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거품 붕괴의 시작 신호탄일까? 아니면 오히려 연말 랠리를 앞두고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이 시장 하락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정말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건강한 조정이야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위험 신호야 라고 경고하거든요. 양쪽 주장을 한번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거 그냥 강세장 속에서 잠깐 쉬어가는 거다. 건강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쪽은 좀 다릅니다. 이건 엔비디아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확 퍼진 거다. 특히 한국 시장이 확 빠졌다는 걸 근거로 들면서 패닉셀링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증권사들 시각도 진짜 재밌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증권은 이거 피할 수 없는 AI 버블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은 엔비디아 회계 이슈 그거 너무 과장됐어 라고 딱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뭐 삼성증권이나 신한증권은 단기 조정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얼마나 시장이 혼란스러운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기의 대결, 미국이냐 한국이냐. 과연 성장의 중심지는 어디가 될까요? AI 혁명의 심장부, 미국. 그리고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핵심 공급처, 한국. 연말 투자의 왕자를 두고 벌이는 이 두 시장의 정면 대결. 지금부터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핵심 논리는 딱 이거예요. AI 혁명을 설계하고 이끄는 두뇌, 즉 미국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 두뇌가 잘 돌아가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심장 혹은 공장인 한국에 투자할 거냐. 미국은 직접적인 수혜를 보지만 한국은 또 그 나름의 강점이 있거든요. 정책 개혁이라든지 환율 효과 같은 거요. 정말 리스크와 기회가 딱 갈리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 산타랠리. 과연 12월에 시장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가 올 건지 한번 통계랑 전문가들 전망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신호는 꽤 긍정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10번의 강세장에서 무려 8번이나 12월은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와, 80% 확률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산타랠리 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게 그냥 막연한 희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충분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업 실적도 실적이지만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양쪽 전문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산타랠리가 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랠리의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볼 건데? 미국? 아니면 한국?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시장 쪽 주장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하, 즉 유동성 기대감 하나가 주된 동력이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그 미국의 유동성 혜택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면서 여기에 더해서 자체적인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업 거버넌스 개혁 같은 정책 모멘텀, 그리고 요즘 수출 기업에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는 원화 약세 효과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체 성장 엔진까지 달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현미경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논쟁들이 과연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핵심 기업들, 이 개별 종목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이라는 용어부터 짚고 갈게요.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시장의 공포감을 확산시킨 주범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외상값이에요. 기업이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죠.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면 고객들이 돈을 못 내나?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성원 PB의 말을 빌리자면 엔비디아 고객이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돈을 떼먹을 가능성?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과장됐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 전망도 얼마나 다른지 이 표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에버코어 ISI는 실적 발표 후에 신고가 간다 이러면서 352달러를 부르는데 UBS는 중국 리스크가 있다면서 180달러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목표 주가가 거의 2배 차예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전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전문가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시장이 진짜 회복되는지 알려면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라클입니다. 아니, 왜 하필 오라클일까요? 오라클은 핵심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주가가 40%나 폭락했거든요. 이게 바로 AI에 투자는 잔뜩 했는데 당장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다시 살아나야 이제 AI 소프트웨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가시는구나 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AI 시장의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왜 굳이 고전하고 있는 오라클을 봐야 하냐? 오라클 문제는 부채가 많은 그냥 그 회사만의 문제일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고 있으니 조용히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진짜 승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바로 알파벳, 즉 구글입니다. AI 경쟁에서 정말 강력한데도 어쩌면 좀 과소평가된 숨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알파벳의 숨겨진 강점,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비교가 안 돼요. 20억 명 이상이 쓰는 앱을 7개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TPU라는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의존도도 낮췄어요. 심지어 경쟁사인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조차 구글을 조심해야 한다고 팀에 경고했을 정도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도 구글을 장기적인 AI 인프라 승자로 꼽고 있죠. 결국 이 방대한 데이터가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알파벳만의 해자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당신의 다음 수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결국 선택은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한국 시장에 대한 논리, 즉 낙수 효과에 베팅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처럼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미국 시장 논리, 즉 핵심 혁신가에 직접 베팅하는 겁니다. 알파벳처럼 막대한 자금과 데이터를 가진 AI의 심장부에 투자하는 거죠. AI 혁명이 계속되는 지금 가장 큰 수익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그 건축가들이 세상을 짓는데 꼭 필요한 핵심 도구를 공급하는 공급자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연말 시장의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